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교육과의 초빙교수로 있는 박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칠소 산화물 제거를 위한 TiO2 그리고 메이에나이트라고 하는 4개 단체를 결합시킨 방충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대기 환경 오염으로 인한 공기 중의 미세먼지 증가와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이 PM10의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이 PM2.5의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 중심으로 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015년 72일에서 17년에는 92일로 다소 증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다만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2021년에 초미세먼지가 관측 이래 최저로 보고를 하였는데 좋음 일수가 30일 증가하였고 나쁨 일수가 3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라고 예상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유기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세계 사망 요인 6위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농도가 높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보건영향연구소의 이 지구의 공기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흡연, 그리고 높은 혈당, 체질량 이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아닌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사망 요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가마다 또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연평균 단위 부피당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였다가 2016년에는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동일 연도에 9 마이크로그램, 일본의 경우는 12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영향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핵심 인자는 가정용 고체 연료나 화력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업,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 화합물이나 공장의 황산화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등인데 이러한 원인 물질을 관리하는 대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처리 기술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정기적 집진, 그리고 필터를 사용한 여과 집진, 그리고 사이클론을 이용한 원심력 집진, 그리고 촉매 반응과 습식 집진 반응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촉매 반응의 경우는 입자상의 물질보다는 기체상의 물질인 이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처리할 때 산화환원 반응에 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시킨 예를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대기오염 저감 장치 분야에서 최근에 유럽과 중국은 대기 중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하는 스모그 프리타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모그 프리타워가 2015년에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서 중국 시안시에 높이가 100m 이상이 되는 초대형 공기 정화용 타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공기 정화용 타워 같은 경우는
부분은 이 유리 아래층이 이제 유리 온실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서 이제 대기를 다 흡수하면서 이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스모그 제력탑을 통해서 올리면서 정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행엘로 거리에 이 디낙스 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낙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해를 먹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최대 45%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이산화 티타늄을 섞은 광촉매 콘크리트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이 TiO2가 빛의 존재 하에서 낙스와 반응을 하면서 질산염으로 낙스가 질산염으로 변환이 되어서 표면에 붙어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산염의 경우에는 물로 씻어 내려거나 혹은 비가 오는 경우 저절로 이제 씻겨 내려가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TiO2와 콘크리트가 서로 강하게 잘 결합을 해야 하는데요. 이 TiO2도 마찬가지고 이 TiO2의 분진이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TiO2와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이 또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광촉매이다 보니까 이제 빛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콘크리트의 표면에 광촉매가 미치는 것이 중요한 연구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낙스 저감용 다공성 콘크리트 필터의 개발입니다. 다공성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러한 기포제를 첨가하면서 이제 기포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다공성 콘크리트와 TiO2와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메이에나이트라고 하는 매개 단체를 TiO2에 이제 결합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매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와 잘 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와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칼슘과 알루미늄 그리고 산소가 32개로 이제 산소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졸결법을 이용해서 소성온도 변화에 따라서 TiO2를 합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매개단체인 메일나이트도 저희가 합성을 해 주었는데요. 이 메일나이트는 칼슘과 알루미늄, 이러한 복잡한 반응을 거쳐서도 합성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칼슘과 알루미늄의 이 몰빈을 정확하게 넣고 볼밀 반응을 거친 후에 높은 온도에서 소성해주면 메일나이트를 쉽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TiO2와 메이에나이트를 결합시켜주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봄으로써 TiO2 분말이 존재하고 메이에나이트 분말을 각각 만든 후에는 이제 섞어주기 위해서는 결합력이 좀 약해서 바인더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TiO2의 졸겔 상태에서 이 메이에나이트를 이제 결합을 시켜주면서 합성을 시도를 해주었고 이제 TiO2의 함량을 1부터 20 웨이트%까지 조절하면서 합성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낙스 제거 성능 테스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으로 ISO 22197-1번 시험법을 적용해서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합성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성 온도 변화에 따라서 TiO2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요. 이제
BET 경우를 보시면 소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표 면적과 기본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메이에나이트 합성의 경우에는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으면 칼슘과 알루미늄 혹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각각 존재를 하게 되는데 메이에나이트 피크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iO2 샘플의 XRD 패턴을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소성하지 않은 입자는 무정형의 무정형의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소성 온도가 증가하면서 400도와 500도에서는 아나타제 결정상만 확인이 되었고 600도부터 루터일 구조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낙스 제거 성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 시험법에 따르면 사실상 5시간 동안 평가를 한 후에 제거율을 측정해야 하지만 빠른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시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00과 500 입자에서 소성한 입자에서 2.35, 2.28의 28 마이크로몰의 제거율을 나타내었고 아나타제의 구조만 나타나는 TiO2가 높은 제거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P25라고 하는 것은 대구사의 아주 유명한 상용 TiO2 촉매인데요. 이 상용 P25는 수질상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기체상에서는 저희가 조금 합성한 것이 다소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500도 정도에서 소성 온도를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TiO2와 매개단체를 같이 합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TiO2의 함량에 따른 BET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메이에나이트는 1000도 이상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TiO2가 첨가됨에 따라서 비표 면적과 포어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XRD 패턴을 보시면 메이에나이트의 양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iO2 피크가 보이지는 않지만 TiO2의 로딩량이 증가하면서 TiO2 결정상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방법은 제가 다른 결과인데 이런 합성을 하면서 TiO2와 메이에나이트를 섞어줄 때 TiO2의 양이 줄어들면 용매의 양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때는 메이에나이트와 잘 혼합이 되지 않아서 제가 물을 소량 첨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 웨이트 %는 물이 조금 첨가된 결과인데요. 이때는 다소 전반적으로 XRD 피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첨가했던 결과를 보시면 이 정류 면체가 메이에나이트이고 작은 입자들이 TiO2인데 각각 서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각각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매의 양을 늘려서 물이 첨가되지 않고 2-프로파놀만 사용한 결과를 보시면 이 TiO2와 메이에나이트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자의 크기를 재지는 않았지만 이 10웨이트 %의 TiO2에서 좀 가장 작은 입자의 형태를 나타내었는데요. 예상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10웨이트 %의 TiO2를 포함하고 있는 촉매에서 5시간 동안 8.72 마이크로몰의 질소 산화물 제거 이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 웨이트 퍼센트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다음 그림은 TiO2 분말만을 측정한 XPS 결과입니다. 그래서 TI의 XPS 결과를 보시면 458.7의 결합 에너지에서 TI 삭각 입자의 하나의 환원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아래의 O1S 피크를 살펴보시면 두 개의 피크로 분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 529.7에서는 O2- 피크에 해당이 산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531.1 위치에서는 디펙티브 옥사이드 그리고 이제 수산화 형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TiO2 분말만을 측정을 했을 때에는 O2-의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TiO2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TiO2 그리고 매개단체 촉매를 가지고 XPS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O1S의 피크들을 살펴보시면 529.7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O2- 피크이고 이제 531.2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메이에나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그리고 칼슘과 연결된 산소 혹은 TI의 산소 결합 생성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산소 O2-가 퍼센트가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계산된 배분율이 TiO2 로딩량과 정량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TiO2 로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가 산소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TI의 타이타늄의 XPS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피크는 이제 457.6에서는 이제 TiOH 수산화 피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458.3의 위치에서는 TiO2에 해당하는 피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 빨간색 3가 피크 농도인데요. 이 TI3+가 이제 10 웨이트 퍼센트의 TiO2 메이에나이트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가 이 15와 20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낙스 제거의 효율 결과와 일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이 일정 양의 TiO2가 로딩이 되면은 이 메일나이트 지지체로부터 TiO2 층으로 산소 이온이 공급이 되면서 표면에 이 TiOH라고 하는 수산화 티타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티타늄은 광촉매 반응에서 전자와 전공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락스 제거 메커니즘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 15와 20 웨이트 퍼센트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표면 메이에나이트보다 이제 TiO2층이 너무 두껍게 성장이 되면서 이러한 물질 전달 장애로 인해서 산소의 이동이 제한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외부 표면에 TiOH가 더 많이 존재해야 반응성이 좀 더 좋고 15와 20 웨이트 퍼센트에서는 이제 TiO2의 상태로 더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낙스 제거 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서 저희가 콘크리트에도 접목을 시켜보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발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iO2의
소성 온도에 따라서 TiO2를 합성을 하였고, 그리고 메일나이트를 합성하면서 TiO2의 광촉매의 지지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일나이트에 담지된 촉매는 우수한 제거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이제 TiO2가 표면에서 메일나이트와 반응을 하면서 TiOH의 형성으로 인해서 메일나이트의 산소 이온 제공이 핵심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